또 하나 이제 9.19 군사합의 관련해 짧게 여쭤보면 우리 정부가 이제 물론 북한이 그 정찰 위성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어쨌든 미사일 관련된 개발을 해서 위성을 발사를 했고 성공했다고 본인들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걸 빌미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해제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공중 정찰 문제 이거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합의를.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럼 우리는 파기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예상을 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소위 이제 국지적 도발이라든지 해상에서의 도발 이제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NLL 근처에서 이제 뭐 교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총선 앞두고서 혹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늘 선거 앞두고서 북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정치 평론가들이나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석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걱정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할 그런 뭐 것은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할 게 이제 상당히 확실해 보이고 높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북풍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총을 뭐 좀 쏘달라 이런 게 우리가 뭐 요청을 그랬었죠. 했다라는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미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이제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9.19 합의를 그 일부 이제 그런 배제하는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이제 그런 걸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뭐 국민들과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요. 무너지게 되면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네. 점도 꼭 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전 위원장, 근데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우리 전 위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응해서 계속 싸웠던 분이고 또 상징성도 있고 이러니 이번 총선에서 좀 나와서 명예회복도 하고 또 이런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실제 정치 현장에 가서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전 위원장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본인은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 아니죠? 일단 총선은 출마를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현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가장 전면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닥뜨려 싸웠던 그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고 또 이제 정치적 무게감이 좀 커졌으니까 예전에 이제 비례하실 때보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좀 상징적인 지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 제 내피셜인데 전현 위원장님이 지금 가장 강하게 부딪혔던 물론 윤석열 정부하고 부딪힌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전현 위원장이 위원장 계실 때 계속 조사하고 했던 데가 감사원이잖아요. 감사원의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감사위원회 주심하신 분 이분에 대한 공개한 것도 감사원이고 이래서 논란이 많았던 지점인데 그 감사원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그게 이제 종로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현 위원장이 이제 치과 의사시잖아요. 네. 학교를 종로에서 다니셨잖아요.
네. 제 모교가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네. 네, 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로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치열하게 부딪히지만 민주당 계열에서도 정세균 의장도 거기서 하셨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분도 감사원장 출신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현희 정도의 무게감이라면 종로 출마가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갑자기 들으셔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네, 느낌이세요? 굉장히 뭐 제가 좀 새겨들만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과거에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 네. 뭐 이런 게 있지만, 과거에 제가 정치는 지역주의와 또 계급주의를 깨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런데 이제 제 힘을 쏟겠다라는 취지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출마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원장으로서 또 윤석열 정권이랑 싸워서 최초의 승리도 만들어냈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나간 거고요. 네. 지금 앞으로 제가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할 건가? 그러면 제가 정치라는 명분이 뭔가?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 교수님과 이렇게 네.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건 물러나라, 아니죠. 사퇴하라, 네. 탄핵해라,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법리와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게 해당될 소지가 높다. 네, 소지가 높은 거는 이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확인된다, 이런 그렇죠. 용어를 제가 쓸 수 있으니까 네. 정제된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가 오늘 생각해서 상당히 스나이퍼적인, 그러니까 정밀 맞아요. 타격을 하는 맞아요. 타입이다. 그렇죠. 정밀 타격을 해서 그 실제로 그 정말 그게 타격을 줄 때까지 확실히 이제 하는, 끝까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 뭐 선동형 정치나 이런 거랑 조금 예전은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네.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해야 이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 맞아요. 밖에서 지금 요즘 불화살을 쏜다고 하면서 네, 계속 네, 이런 불화살을 쏘고 목소리를 내고 페북에도 쏘고 뭐 이러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정밀 타격에서 공격을 하려면 정말 치명적인 그런 걸 가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정권에 맞습니다.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을 실어서 제가 지금 쏘는 이 불화살이 정말 대포 수준으로 예. 실제로 그 타격, 상대방이 타격을 입히려면 이번에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다. 맞다. 예. 그래서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국회에 입성을 해서 이러한 그 정밀 타격과 그런 그 이 정권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 문제를 실제로 제기도 하고 심판을 하고 예, 할수 법적인 있는, 응징을 예, 하는 할 게 수 있는 거. 지금 저에게 가장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다른 분도 물론 잘 하시지만 제가 이 부분에 제일 자신 있고 그렇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국회의원으로서 효용은 이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또 이 정권에 대해서,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응징과 심판을 해야 하는 또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이 저의 사명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출마지가 어디냐.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제가 지금 감사원을 정면 조준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감사원에 지금 현재 16명, 원장, 네. 사무총장 포함해서 감사원의 고위 간부들 16명이 지금 다 공수처 고발 조치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결코 흐지부지하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제가 거기에 고발 조치한 거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 판례, 법령 다 파악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리를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시민단체나 뭐 이 민주당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고발 조치를 다 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책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출마지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종로가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요. 후보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방금 말씀하시니까 드네요. 제 그러니까요. 학교도 어떻게 아시고 또 학교도 말씀하시고 미리 조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옵니다. 이렇게 제가. 네. 연결을 연결고리. 해보니 제 네. 현재의 소명, 네. 정치의 목적 그리고 그 앞으로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입성해서 해야 할 일, 일. 정교한 타격 네. 그리고 반드시 끝장을 보고 이 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일. 감사원 16명.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한 장소 장소가 종로죠. 종로라는 네,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거의 이제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했어요. 50분이 넘었는데 어쨌든 전 위원장 만나서 아직도 지금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감사원 권익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뭐 직접적으로 전 위원장은 아니지만 같이 일했던 분들까지 괴롭히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 그리고 경험자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전현희 위원장이기 때문에 꼭 다음 이제 국회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걸 정치적인 문제. 왜냐하면 뭔가 그 문제를 잘 지적해내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격감을 주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네, 있어요. 지금 그게. 그런 약간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 직감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꼭 이제 국회 입성하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종로라고 하는 상징적 지역에 감사원도 있고 또 종로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자,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고요. 전희 위원장은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함께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